60여 분의 참여가 이루어졌고요. 뭐 응모작은 복수 응모작을 해서 뭐 한 2,000개 가량의 응모작이 접수가 됐습니다. 12일 날 저희가 비전위에서 발표한 새로운 보수당 당명이 확정되고 나서 그 새로운 보수당 당명으로 응모하신 분이 총 16분 계셨고요. 저희가 응모할 때 밝혔던 것처럼 당선작이 다수일 경우에는 먼저 응모하신 분에게 최우수상을 준다라는 규정에 따라 12월 9일 12시 43분 59초에 응모해 주신 이상민 님이 두 분 계셨는데 이상민 님이 당선되셔서 오늘 1등상을 수상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출해 주셨던 15분은 오늘 우수작으로 해서 같이 오찬을 받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저희 박찬욱 공보팀장으로부터 수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바로 수상자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등 최우수장 수상자는 이상민 님입니다. 두 분이 있었는데 먼저 제안해 주신 이상민 님이십니다. 동명 이인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시상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은 저도 이제 이상민 님을 잘 아는데 우리 당에 관심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프로 유튜브에도 자주 나오고 또 이제 풍채가 북한의 어느 분처럼 좋아가지고 당간부가 아니냐, 그러니까 당직자가 아니냐. 그래서 당 내부자가 뭐 이런 받는 거다라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데 당간부가 아니고 그냥 열성 당원입니다. 열성 당원이고 우리 당의 애정과 관심이 아주 높은 분이고 그래서 1등으로 이름을 놓고 해서 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쪽의 그분 흉내도 잘 내줍니다. 자, 이상민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나오시죠. 수상은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진 좀 같이 촬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좀 같이 나가서 사진 촬영 좀 임해주시면. 그리고 사진촬영이 끝났으면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이상민님께서 새로운 보수당 당명을 제안해 주신 배경과 뭐 상품 때문에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으셨는지 좀 인사 말씀 좀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가장 먼저 했고 그래서 된 것 같고요. 사실 이 새로운 보수당에 대한 기대를 거는 청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보수라는 이름 때문에 못 찍는 분들도 많거든요. 선택을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보수는 다 그래 라는 그 타성을 깨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열성 지지자이시면서 이번에 선정자 수상하신 이상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명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새로운 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젊은 정당 비전위원회에서 준비한 새로운 보수당 건설을 위한 젊은 제안 발표 및 토론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은 젊은 정당 비전위원회 소속 우종혁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곧 젊은 정당 비전위원회 각 분과별 제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젊은정당 비전위원회 간사 오근혁입니다. 젊은정당 비전위원회는 젊은 정당을 기치로 하는 새로운 보수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2030 젊은 세대가 직접 제시한다라는 취지로 설립되었고 지난 12월 11일 결성되었습니다. 젊은정당 비전위원회는 이준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3명의 부위원장과 8명의 부원,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명의 부위원장이 각각 공정과 정의분과, 기회사다리분과, 청년자치분과장을 맡아 열심히 오늘의 제안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제시될 젊은 세대의 고민이 새로운 보수당에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준석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3개 분과의 위원장들이 제안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거쳐 창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새로운 보수당에서 제안과 관련된 청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럼 이준석 위원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젊은정당 비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았던 윤석입니다. 사실 젊은정당 비전위원회는 그 새로운 보수당이 지금까지의 다른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들을 분석하고 그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 내에서의 새로운 시도들이 제한적인 성과를 거뒀던 점에 대한 성찰적 진단을 하기 위해서 꾸려졌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어느덧 저도 35살이 되어서 제 경험이라는 그런 어떤 미명하에 소속 위원들의 사고를 혹시 제한할까봐 제가 조심했지만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개혁적이고 과당성 있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새로운 보수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보수란 개혁 보수를 포함하면서도 그에 국한되지 않는 확장적인 지형을 가져서 당의 잠재적 공략층인 중도 개혁 세력도 포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도 개혁층은 이슈에 대한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갈 수 있는 간명하면서도 그리고 강력한 당의 의사결정 구조 체계와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저희 젊은 정당 비전위원회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성정당에서 연공서열이나 관습, 과거의 성공의 기업들이 도전과 개혁의 최대 저해 요소였다면 새로운 보수당은 신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단성 있게 개혁을 진행할 그런 좋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 관습과 연공서열이 빠진 자리에 젊은 세대의 주도로 도전과 창의력이 채워진다면 새로운 보수의 시도는 순탄하리라 믿습니다. 우선 저희가 3개 분과로 나눴습니다. 공정과 정의, 기회의 사다리, 청년자치 이 3개의 분과의 담당 영역은 각각 달랐지만 제가 그들의 논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결국 공정함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젊은 세대를 관통하는 문제인식이고 바로 그 해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 등이 주도하는 젊은 세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슈 파이팅도 새로운 보수당의 강한 동력 중 하나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하나하나가 자신들 세대에 오랜 기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들 개개인에게도 더 큰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자질 문제 또한 국회의 저생산성의 원인으로 지목해서 도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위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MS 오피스 사건 같은 것들이 취업을 위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기본으로 따야 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얼마나 괴리감 있게 다가왔고 우리 당도 이러한 것을 가벼이 넘기지 않고 공직자 추천의 기준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오늘 올리는 그런 필터링 없는 과감한 개혁들의 제안자의 청년들은 그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넘어서 실행 주체가 되기 위해서 젊은 세대는 우리 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기성정당과 매우 다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야인시대식 조직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전국 단위 상설위원회 조직들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일반 당원, 책임 당원 체계, 조소적으로 천원 당원으로 불리는 분류 체계에 참여 당원이라는 새로운 당원 분류 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에 간략하게 키워드들만 언급했음에도 이미 젊은 세대가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왔던 아이디어와 울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치열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보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중지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네, 그럼 먼저 공정과 정의 분과위원회 곽승민 부위원장의 제안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관련된 질의 응답은 세계분과위원회의 발표가 모두 끝난 뒤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표는 제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젊은 정당 비전위원회 공정과 정의 분과 곽승민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 저희가 비록 세 개의 분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결국 하나의 문제를 관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사다리 분과와 그다음에 청년자식 분과가 당내 조직 구조나 개편 등에 집중을 했다면 저희는 법안 제안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제안드릴 것은 제2의 카나비가 생기지 않도록 청년을 위한 불공정 신고센터 개설을 요청을 드립니다. 청년들이 많이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하키팀 남북 단일팀을 반대를 했고 많은 청년들이 조국 전 대법원 장관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요즘 청년들이 우경화됐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반대한 그 이유는 바로 그 타키를 위해서 땀 흘린 사람들의 노력한 사람들의 땀방울이 그 다음에 대학 입시를 위해서 노력한 청년 본인들의 노력이 폄하되고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청년들은 그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해도 되게 막막한 상황입니다. 누구한테 말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너무 막막합니다. 주변에서 정치권에 호소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상 정치인들이 다 거기서 그렇지 혹은 우리 얘기에 관심이나 있겠어? 20대를 이해할 수 있겠어? 라는 의견이 사실은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청년들의 인식을 새로운 보수당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되게 화제가 됐던 일인데 하태경 의원님께서 카나비 구출 작전을 시행하셨을 때 청년들의 반응은 하태경 의원님 저 사람 참 괜찮다, 정치적으로 바른 말을 한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쉽지만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 청년들과 제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네? 저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려고 하네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있던 저희 세대가 되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카나비라는 어떤 특정 사건 외에도 지금 제 주변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최저시급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비록 법은 보장하고 있다곤 하지만 최저시급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면서 일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갑질을 당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사례가 있었지만 새로운 보수당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경청하려는 그 모습, 그 의지를 보여준다면 지금 저희 청년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에 대한 청년의 불신이나 현재 이제 만연해 있는 불신이나 아니면 이제 무관심도 없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2의 카나비가 나오지 않도록 청년을 위한 불공정 센터 개설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안드릴 건 이제 구체적인 이제 어떤 센터 개설이나 법안은 아니고 이제 저희 새로운 보수당이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제시를 드리려고 합니다. 둘째, 저희 진정한 정의는 사려기품에서 나온다. 국민 감정에 편승한 입법권 남용 방지를 요청드리고 견제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이성적인 판단 없이 여론과 감정에 호소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많은 법안들이 통과도 되고 발의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특별법이라는 것은 소외된 계층이나 특별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건데 물론 취지는 좋지만 물론 좋은 특별법들도 많지만 과도하게 엄벌을 내리거나 혹은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법안들도 많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진정한 정의는 법적 응보나 혹은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와 혹은 제도 개선에도 주안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재발을 방지해야 공동체에 도움을 주고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 일이 비단 청소년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이라는 주제가 사회 각층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지만 앞으로 청년들이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렇게 감정적인 법안 처리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이고 뭐 안 좋은 일이 있다면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혹은 개선 방향에 조금 더 중점을 주는 법안 발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보수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민 부위원장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기회의 사다리 분과위원회 이호원 부위원장님의 제안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회사다리 분과 이효원이라고 합니다. M4세대, 헬조선, 수저본이라는 말은 청년들의 자주 섞인 신조어를 넘어서 어느덧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단어들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들에는 아플 만큼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두터운 유리천장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고 잡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사다리의 부재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 기회사다리 비전 분과는 재산, 소득, 나이 등 각종 사회적 차별과 유리천장들로 인해 사라져가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여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사회 재건을 위해 새로운 보수당에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는 기본을 갖춘 국회의원을 원한다. 공직 후보자 기초소양 검증 강화. 새로운 보수당 공천 시 기초 소양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절차를 두어 능력이 검증되고 자격을 갖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민들이 정치인들과의 괴리감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를 이끈다는 정치 지도자가 단지 줄을 잘 섰다는 이유로 연줄이 튼튼하다는 이유로 정치인의 기본 소양과 덕목을 갖추지 못한 채 실력도 없이 정치인이 되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요즘 사회인들은 취업을 위해 공인 영어 점수는 기본이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 업무 등 외에도 업무 관련 자격증에도 외에도 본인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스펙을 갖추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분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 시험에 합격하고도 8개월 정도의 직무 교육과 현장 실습을 거쳐 정식으로 임용됩니다. 판검사와 같은 법조인은 로스쿨 3년, 변호사 시험, 실무 연수 6개월이라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과거 한 의원은 증거로 입수했다는 북한 간첩의 통신 목록이 들어있는 디스켓을 복사기로 복사한 A4 용지를 증거라며 들고 나왔고 또 다른 의원은 MS 오피스 프로그램에 대해 수의 계약을 문제 삼으며 윽박 지르는 등 황당한 총극을 빚으며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미달되는 부끄러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일련의 사태에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정치인들이 뛰어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자격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해 패배자의 낙인을 견뎌내는 현실 속에서 국회의원은 당연히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소양마저 갖추지 못하였음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에게도 철저한 실력주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분과에서는 새로운 보수당의 공천 과정에 있어 국가직무능력표준 즉 NCS에 준하는 기본 소양 검증 절차를 두어 최소한의 자질과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기준선을 정하고 평가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는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NCS에서 평가하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개발 능력,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직업 윤리 등의 10가지 분야의 직업 기초 능력을 차용하는 등 별도의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 공천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통하여 실력을 갖춘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아버지가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청년이든 노인이든 누구나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정당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공정한 기회는 법으로 보장해야 기회사다리 보장법 발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기본법, 속칭 기회사다리 보장법을 준비하여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제출을 공약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불균등이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부모 배경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과거의 청년층에 비해 최근 청년층에서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회의 불균등이 어느덧 우리 사회 전반에 고착화되어가는 지금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기회 균등 보장을 촉진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회 불균등을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 이로 인해 빚어지는 사회 갈등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지난 2015년 강석훈 의원 대표 발의로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이미 발의된 바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하태경 의원님께서도 공동 발의하신 바 있는 이 법안의 취지를 현재